야, 뭐야? 지금 밤 11시인데 저 여학생 혼자서 길 걷고 있어. 미쳤나? 미국이었으면 절대 상상도 못할 일인데. 친구의 놀란 목소리가 서울의 밤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깐, 저기 봐. 저 골목에서도 혼자 돌아다니는 학생들 있잖아. 심지어 스마트폰까지 열심히 보면서 걷고 있어. 이거 완전 다른 세계 같은데? 다른 친구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총기 사고 뉴스에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는데 한국은 이렇게 안전하다고. 북한이랑 전쟁 중인 나라 아니었어. 그 말을 듣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보스턴 출신 앨리슨 리드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을 하는 데 있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 태어나 하버드 근처에서 자랐고 부모님은 모두 교육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공립고등학교 수학교사, 어머니는 초등학교 영어교사셨죠. 교육에 관한 이야기가 밥상머리에서 늘 오갔던 제게 우리 학교의 해외 수학여행은 고등학교 생활 중 가장 기대되는 이벤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학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17살 여학생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지금 수백 명의 미국 청소년들이 한국 교육을 경험한 후 자국의 학교를 자퇴하는 충격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모든 것은 작년 봄 우리 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수학여행 발표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수학여행지는 유럽도 미주도 아닌 아시아입니다. 마이크를 든 교장 선생님의 말에 체육관은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후보지는 일본과 대한민국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교실은 완전히 둘로 나뉘었어요. 한쪽은 일본이지. 당연히. 하며 열광했고 다른 한쪽은 K-팝, K-드라마, 한국 화장품 하며 즐거워했죠. 저는 솔직히 일본 쪽이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해 많이 들어봤고 스시, 도쿄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이 익숙했거든요. 한국은 좀 북한이랑 전쟁 중인 나라 아냐? 뉴스에서 미사일 발사한다는 소식 맨날 나오던데. 제가 친구들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친구 제시카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국 총기 사건 수백 건보다 서울 밤거리가 더 안전하대. 그 말에 체육관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불과 일주일 전에 근처 고등학교에서 또 총기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결국 학생 투표는 정확히 반반으로 갈라졌고 최종 결정은 교장 선생님께 맡겨졌어요. 며칠 후 다시 모인 체육관에서 교장 선생님은 조용히 스크린을 가리키셨습니다. 최근 이 영상을 보고 저는 우리 학교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 고등학교의 급식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웃었어요. 뭐야, 급식 영상?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화면 속 내용이 바뀌자 우리 모두의 표정도 바뀌었습니다. 화면 속 고등학생들이 받는 급식은 마치 호텔 뷔페 같았어요. 갈비탕, 각종 나물, 잡곡밥, 과일, 심지어 디저트까지 있었습니다. 위생 상태는 완벽했고 학생들은 질서정연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죠. 미국 학교 급식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영상 아래 댓글에는 이게 학교 급식이라고, 미국 급식은 이거에 비하면 쓰레기다 같은 말들이 가득했어요. 교장 선생님은 영상이 끝난 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급식이 아닙니다. 교육이란 국가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척도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과거가 아닌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공개된 보고서에는 한국과 일본의 교육 시스템을 비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은 아직 일부 학교만 디지털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거의 전국이 스마트화되어 있었어요. 급식도 일본은 지역마다 차이가 컸는데 한국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지원에 더 체계적이었습니다.
교통 안전성과 치안도 비교되었는데 일본은 좀 노후되고 혼잡한 반면 한국은 깔끔하고 안전하다는 평가였어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일본 문화는 예전만 못한 반면 한국은 K컬처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수학여행지는 대한민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나는 일본 가고 싶었는데 분단 국가라니 솔직히 겁나는데 정말 괜찮은 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제 인생 전체를 뒤바꿀 운명의 전환점이 될 줄은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제 심장은 계속 쿵쾅거렸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잘못된 선택은 아닐까? 창밖으로 멀어지는 보스턴의 스카이라인을 보면서도 마음은 어지러웠어요. 머릿속엔 온갖 뉴스 헤드라인이 맴돌았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한반도 긴장 고조, 분단 국가, 군사 충돌 가능성. 솔직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거의 없었고 그나마 접했던 건 CNN 뉴스에 간간이 나오는 북한 관련 보도 혹은 친구들이 말하던 BTS와 블랙핑크 같은 스타들 정도였죠. 그래서 저에게 한국은 갑자기 떠밀려가게 된 낯선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은 비행기 문이 열리고 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차례차례 깨지기 시작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공항이라고요? 제가 알던 미국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너무 조용하고 너무 깨끗했습니다. 공항 내부의 공기는 쾌적했고 바닥엔 쓰레기 하나 없이 반짝반짝 윤이 나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모두 단정한 복장을 하고 있었고 우리를 향해 정중하게 인사하며 유창한 영어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이었어요. 지문을 찍고 얼굴을 인식하자마자 몇 초 만에 입국 수속이 끝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입국 심사 줄에만 서도 30분 넘게 걸리는데 말이죠. 그리고 대기 공간 곳곳에선 로봇 안내원이 돌아다니며 분실물 센터, 화장실 위치, 교통편 등을 척척 알려주는 모습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분단 국가라고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던 기억이 나요. 게다가 공항 전체에 무료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졌고 속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우리 집보다 빠른데? 나 지금 영상 스트리밍 FHD로 보고 있어. 영상 속도 뭐야 이거? 같이 간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만지며 웃고 떠들기 시작했고 그때서야 긴장이 조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창밖 풍경을 보는 제 눈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도로는 넓고 차량은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건물 외벽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특히 지하철역 입구마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거리 곳곳에는 QR코드 안내판과 공공 와이파이 존이 잘 구축되어 있었죠. 여기가 내가 그토록 걱정했던 나라라고. 첫날부터 한국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5성급 호텔에 묵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비즈니스 호텔이었는데도 체크인부터 객실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여러 언어로 된 환영 메시지가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표시되어 있었고 체크인은 키오스크로 단 30초 만에 끝났어요. 객실에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마트 홈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음성 명령으로 조명, 온도, 커튼까지 조절할 수 있었죠. 헤이 구글, 턴 오프 더 라이츠라고 말하자 방 안의 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환호성을 질렀어요. 특히 욕실은 정말 깨끗했습니다. 변기에는 비데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었고 샤워 부스의 물수압은 완벽했어요. 타월은 보송보송했고 어메니티는 유명 브랜드의 제품들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일반 호텔이라고. 그날 저녁 식사는 호텔 근처 한국 전통 음식점에서 했어요. 불고기, 된장찌개, 각종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 맛보는 한식의 풍미에 입맛이 확 깨었어요. 미국에서 먹던 한국 음식과는 차원이 달랐죠. 식당 직원분들은 영어를 완벽하게 하진 못했지만 태블릿 메뉴를 통해 음식 사진과 영어 설명을 보여주며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식당 내부의 청결함이었습니다. 주방이 오픈되어 있어 요리 과정을 볼 수 있었는데 그 깔끔함과 체계적인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식사 후 근처 편의점에 들렀는데 이건 역시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의 편의점은 대부분 어둡고 약간 위험한 느낌이 있는데 한국의 편의점은 밝고 깨끗했어요. 진열된 상품의 다양함도 놀라웠습니다. 신선한 샌드위치부터 도시락, 컵라면, 각종 음료수, 심지어 간단한 생필품까지 모든 것이 있었어요. 이 삼각김밥 진짜 맛있다. 근데 이게 불과 $1도 안 한다고. 친구들과 함께 편의점 음식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 누워 첫날의 경험을 되새기며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 나라를 두려워했지? 이렇게 발전되고 안전한 나라인데. 미국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한국과 제가 직접 경험하는 한국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 우리의 공식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목적지는 한국의 명문 고등학교였어요. 미국의 교육자 가정에서 자란 저에게 다른 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직접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었죠. 그런데 학교에 도착하기 전 가이드 선생님께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주셨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공부에 매우 열심히 해요. 수업 중에는 조용히 해주시고 질문은 수업 후에 해주세요. 그리고 핸드폰은 진동으로 바꿔주세요. 이 말을 들으며 미국 학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을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서 본 것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학교 정문에 도착하자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우리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학교 학생회장 민준이라고 합니다. 또박또박한 영어 발음에 놀랐습니다. 억양도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어요. 그 학생이 학교 전체를 안내해 주었는데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는 내내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실마다 최신형 스마트보드가 설치되어 있었고 각 층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과 노트북이 비치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코딩랩과 3D 프린팅실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부터 프로그래밍과 3D 모델링을 배우고 있었어요. 우리는 주 3회 코딩 수업이 있어요. 1학년 때는 파이썬 기초를, 2학년 때는 자바스크립트를, 3학년 때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초를 배웁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학교에선 아직도 타자 연습하는데. 랩실 한쪽에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로봇과 앱, 게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우리 학교 과학 동아리에서 만든 건데 작년에 한국 청소년 발명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전시된 작품은 놀랍게도 쓰레기를 자동으로 분리수거해주는 인공지능 로봇이었습니다. 이 로봇은 카메라로 쓰레기를 인식해서 플라스틱, 종이, 캔,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줘요. 정확도는 약 98%예요. 제 친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걸 고등학생이 만들었다고. 대학원생도 아니고. 민준이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네, 우리 동아리 2학년 학생들이 주도해서 만들었어요. 이제 상용화를 위해 특허도 출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과 미국의 교육 격차를 실감했습니다. 우리는 겨우 파워포인트 발표법을 배우고 있을 때 이 학생들은 이미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다 유리장 안에 진열된 트로피와 상장들을 보고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세계 과학 경시대회, 로보틱스 챔피언십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받은 금메달과 트로피들이 빽빽하게 전시되어 있었어요. 와, 이 많은 상들은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아, 저건 지난 3년간 우리 학생들이 받은 국제대회 수상 기록이에요. 올해도 몇 개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민준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선 스포츠 트로피 몇 개가 전부인데 이 학교는 학업 성취로 가득한 진열장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어서 우리는 수업을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어간 교실은 수학 수업이었어요. 오늘은 다변수 함수의 극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지? 다변수 함수? 그게 뭐야?
제 친구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우린 아직 미적분 기초도 안 배웠는데. 수업은 놀랍게도 토론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내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칠판에 나와 풀이 과정을 설명했어요. 어떤 학생은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접근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면 계산이 복잡해지지만 극좌 표계로 변환하면 훨씬 간단해집니다. 선생님은 그 학생의 접근법에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매우 창의적인 접근이에요. 민수의 방식으로 풀면 계산 과정이 훨씬 효율적이죠. 수학 수업이 끝난 후 우리는 과학 실험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생명과학 수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실험실의 장비들이 대학 수준이었어요. 각 실험 테이블마다 최신형 현미경이 설치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직접 DNA를 추출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보통 대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건데 제가 놀라서 말하자 옆에 있던 한국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희는 1학년 때부터 기본적인 DNA 추출 실험을 해요. 지금은 좀 더 심화된 유전자 편집 기초 단계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실험실 한쪽에는 학생들이 직접 키우는 식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유전자 변형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이 식물들은 저희가 특정 유전자를 조작해서 스트레스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작물 연구의 일환이죠. 과학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 유명한 한국 학교 급식을 직접 체험할 시간이었어요. 급식실로 향하는 내내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동안 영상에서만 보던 한국 학교 급식, 과연 어떨지 궁금했거든요. 급식실에 들어서는 순간 영상보다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식탁, 위생적인 급식 배식대,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의 퀄리티가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의 메뉴는 불고기, 된장찌개, 각종 나물 반찬, 과일, 요구르트였습니다. 스테인리스 트레이에 정갈하게 담긴 음식들은 마치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정말 학교 급식이라고.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친구들도 놀란 표정으로 음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학교 급식은 보통 냉동 피자, 햄버거, 핫도그 같은 패스트푸드가 전부였거든요. 심지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마저도 맛이 없어 많은 학생들이 먹지 않고 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급식은 너무나 맛있었고 영양가도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한국 학생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은 영양사 선생님이 매주 메뉴를 짜시고 모든 식재료는 국내산 유기농을 사용해요. 또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대체 메뉴도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저도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데 항상 대체식을 제공받고 있어요. 급식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이건 학생들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교육 시스템의 증거야. 점심 식사 후 우리는 한국 학생들과 함께 체육 시간에 참여했습니다. 운동장으로 향하는 길에 학교 곳곳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가 눈에 띄었어요. 이 카메라들은 학생 안전을 위한 거예요. 우리 학교는 외부인 출입 통제가 엄격해서 학교 폭력이나 안전사고가 거의 없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미국 학교에서 계속되는 총기 사고와 폭력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매주 총기 사고 대비 훈련을 하고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야 교실에 들어갈 수 있는 학교도 많았어요. 체육 수업도 미국과는 달랐습니다. 단순히 공을 던지고 받는 게 아니라 태권도 기본 동작과 같은 한국 전통 무술을 배우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인내심, 존중, 자기 절제를 가르치는 교육 철학이에요. 체육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한국 교육의 또 다른 측면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성과 예절, 자기 수양까지 함께 교육하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우리는 방과 후 활동을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있었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회봉사 동아리였어요. 이 동아리는 주변 지역 사회의 노인복지센터와 고아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 기여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책임감도 배우고 있어요. 동아리 학생의 이 말이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미국에서도 봉사활동이 있지만 주로 대학 입시를 위한 스펙 쌓기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 학생들의 눈빛에서는 진정한 열정과 사명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학교 일정은 끝났지만 많은 학생들이 여전히 교실에 남아 자율학습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보통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해요.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들도 남아서 도와주시고요. 이 말을 듣고 미국 학생들은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우리는 3시만 되면 서둘러 학교를 떠나는데 이 학생들은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밤늦게까지 남아 있었으니까요. 학교 방문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서울 시내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은 경복궁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건축물을 보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수백 년 된 궁궐과 바로 뒤에 보이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의 대비였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예요. 역사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미래 기술을 선도하죠.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이 나라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경복궁 관람 후 우리는 한복 체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쑥스러웠지만 화려한 색감의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거닐다 보니 마치 타임슬립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와, 이 옷 진짜 예쁘다. 인스타에 올려야겠어.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를 방문했습니다. 미래적인 건축물과 첨단 기술이 접목된 공간이었어요. DDP 내부에서 열리고 있던 미래기술 전시회를 관람했는데 한국 기업들이 선보이는 최신 기술에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투명 OLED 디스플레이, 접히는 스마트폰,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 등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술들이 현실로 구현되어 있었어요. 이런 첨단 기술들이 벌써 상용화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아. 제 친구가 감탄했습니다. 전시장 한쪽에서는 한국의 10대 학생들이 개발한 앱과 소프트웨어를 시연하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인데 노인분들을 위한 건강관리 앱이에요.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고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합니다. 이 앱을 소개하는 학생은 고작 1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청소년 창업을 적극 지원해줘요. 저는 정부 지원금으로 앱 개발을 시작했고 내년에 정식 출시할 예정이에요. 저는 그 학생의 자신감과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이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니 놀라웠어요. DDP에서 나온 후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늦었음에도 공원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서 제 마음은 이미 한국에 반쯤 남겨둔 것 같았어요. 비행기가 보스턴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 집에 돌아온 첫날부터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익숙했던 우리 학교가 이제는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벽에 걸린 총기 난사 대피 요령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점심시간 플라스틱 접시에 담긴 냉동 피자와 탄산음료를 보며 한국의 영양 가득한 급식이 그리워졌습니다. 수업 시간, 선생님은 여전히 PPT로 지루한 강의를 하셨고 학생들은 대부분 휴대폰을 몰래 보거나 졸고 있었어요. 선생님, 우리도 한국처럼 디지털 교과서나 3D 프린팅을 수업에 활용할 수 없을까요? 제가 조심스레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대답하셨어요. 그런 장비를 살 예산이 어디 있니? 우리는 기본적인 교재 구입도 힘든데.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께 제 결심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제가 본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학생들을 존중하고 미래를 준비시키는 곳이었어요. 처음에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제가 찍어온 사진과 영상을 보시고는 점차 이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교육자인 부모님께서는 한국의 교육 철학과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 내가 정말 원한다면 한번 알아보자.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저의 한국 유학을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비자 신청, 학교 지원, 언어 공부까지. 많은 준비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저는 드디어 서울의 한 국제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힘든 점도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한국 친구들의 도움으로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 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프로젝트를 통해 제 진로까지 찾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AI 기술로 교육 격차를 줄이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열정, 끈기, 협동심, 그리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책임감이었어요. 가끔 미국 친구들이 미국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지금은 여기가 내 자리 같아.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이 나라에서 나도 함께 성장하고 싶어.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한국의 교육과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도 해외 경험을 통해 인생이 바뀐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와 영감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